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캐스터 박찬입니다.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2023-24 시즌 전반기 10경기 무패를 달리며 프리미어리그 한때 선두까지 올랐던 토트넘을 바꾼 포스테코글루 감독. 혁신적인 축구 전술이 지금은 고집불통 외골수 축구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상대의 역습 전략에 번번이 당하면서도 변화를 주지 않고 있고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요. 전반기만 해도 잘 작동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축구가 갑자기 통하지 않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계적인 통계 매체 옵타에서 운영 중인 분석 매체 디 애널리스트가 집중 분석한 독점 컬럼을 풀 버전으로 해석하고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프리미어리그 34라운드 경기를 오는 주말에 이제 치르게 되는데 토트넘 허스퍼는 일단 맨체스터 시티와 경기를 할 예정이었으나 맨체스터 시티가 첼시와 FA컵 준결승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연기가 됐어요. 네.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한 경기를 또 덜 치르면서 다른 팀들은 승점을 쌓을 수 있다 보니까 쫓아가야 되잖아요. 더욱더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는 그 이후에 만나야 될 팀들이 아스널, 리버풀, 첼시, 맨시티 이런 팀들이다 보니까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일정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이런 좀 우려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디 애널리스트는 그렇다면 왜 지금 토트넘이 힘을 내지 못하고 있을까? 이 부분을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와 통계 기록을 통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최근 7경기에서 4승을 거둔 토트넘 호스퍼는 당황할 때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실 좀 당황스럽거든요. 뉴캐슬을 지고 나서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진 것 같은데 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여전히 탑4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 시즌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얘기는 결국 지난 시즌에는 8위였으니까 지금 5위이긴 하지만 지금 에스턴 빌라보다 한 경기를 덜 치른 채 승점 3점 차이면 아직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성적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좀 좌절할 필요는 없다. 게다가 말씀드린 대로 7경기에서 4승이잖아요. 못 이긴 경기도 3경기는 있지만 이긴 경기가 더 많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네. 우승 트로피를 향한 기다림이 끝날 가능성은 없지만 시즌 초반에는 챔피언스리그 복귀가 주요 목표 중 하나였을 겁니다. 수요일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이 무너지면서 프리미어리그의 5번째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은 큰 타격을 받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가 36개 팀으로 확대가 되면서 프리미어리그의 5위까지도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언급한 대로 이제 그러려면 프리미어리그의 리그 랭킹이 높아야 하거든요. 네. 하필이면 맨시티와 아스날이 이제 나란히 챔스 4강 진출에 실패하면서 어려워졌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사실은 굉장히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우승을 못하고 있으니까 우승이 정말 큰 목표이긴 하지만 그에 앞서 1차 목표는 다시 챔스에 나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올 시즌이 지금 무관으로 사실 끝나게 될 상황이잖아요. 그건 크게 또 실망할 일은 아니다. 아직 정말 중요한 4위 챔스 진출의 목표는 자력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화낼 필요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내용은 조금 충격인데요. 하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챔피언스리그 복귀가 자신의 목표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팬들 무슨 사이에서 얘기예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얘기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금 왜 이런 고집불통으로 자신의 방식만을 몰아치느냐? 그것은 철학에 대한 문제인데요. 그는 챔스에 나가기 위해 승점 따는 축구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팀이 경기장에서 발전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싶다. 이 방식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팀을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축구를 잘하면 성적은 따라온다. 그러니까 성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성적이 따라오게 하겠다. 그런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풀럼한테 역습 축구로 0대3으로 졌으면 뉴캐슬이 부상자가 많았기 때문에 역습 축구를 할 거라고 예상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에 대한 대응체계 축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않고 풀럼전처럼 똑같이 하고 0대4로 졌다.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포스테코글루 감독 왜 플랜 B 안 써? 왜 변화 안 줘? 그러면 이렇게 포스테코글루 감독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이런 축구를 하는 팀도 우리가 원래 하는 방식의 축구를 이기고 싶기 때문에 그러려면 그런 축구를 계속해야 되고 실전에서 써봐야 된다. 나의 모든 경기들은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네. 더 중요한 것은 올해가 끝나면 다음 해에 도전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팀이 있다는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가 지난달에 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플럼과의 졌을 때 했던 얘기죠. 네. 저도 중요한 건 졌다고 방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만약에 졌다고 방식을 바꾼다면 똑같은 상태일 것이다.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이 축구의 완성도를 높이면 지금은 졌을지 몰라도 내년에는 그 플레이를 더 잘할 수 있으니 내년에는 이길 것이다. 다음 시즌 챔스에 못 나간다고 해도 다음 시즌에 우리가
당장 더 좋은 경기력으로 프리미어리그 우승할 수 있는 팀으로 거듭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인 거예요. 네. 포스테코글루는 뉴캐슬이 지난해 챔피언스리그 본선에 진출한 후 겪은 시즌을 토트넘의 교훈으로 꼽았습니다. 유럽 최고의 토너먼트에 진출한 것이 이번 시즌 에디 하우 감독의 뉴캐슬에 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뉴캐슬은 트로피 없이 5위권 밖에서 시즌을 마감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게 이제 뉴캐슬이 반면교사라는 거죠. 네, 뉴캐슬이 네. 지난 시즌에 4위로 챔스 진출을 이뤘을 때 이제 팀이 더 커지겠구나, 더 성장하겠구나 했는데 올 시즌에 어떻게 됐나요? 챔스를 병행하면서 리그 성적도 떨어졌죠. 근데 챔스도 조별리그 광탈했죠. 오히려 챔스 진출을 이뤘던 지난 시즌보다 뉴캐슬의 분위기가 어둡고 퇴보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거죠. 사실 토트넘도 그랬어요. 콘테 감독 체제에서 챔스 진출을 이루었을 때 이제 챔스도 나가고 다시 토트넘이 포체티노 감독 시절에 챔스 준우승했을 때처럼 성장했구나 싶었는데 챔스 병행하면서 토너먼트 올라가서 바로 탈락했고 팀 분위기 개판됐고 선수 부상 많이 늘어났고 리그 성적 떨어졌고, 즉 성적만 보고 챔스를 이뤄놓으니까 그 기반 없는 모래성이 됐던 것이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나는 그렇게 팀을 운영하지 않겠다. 챔스만 나가려고 꾸역꾸역 승점 쌓는 축구하는 게 아니라 강팀의 축구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 뉴캐슬이랑 토트넘은 좀 다르지 않나요? 토트넘은 뭐 최근에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갔던 팀이고 구단 내에서도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어떤 면역이 돼 있는 팀이라서 뉴캐슬과 비교하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쨌거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팀이 좀 단단해져서 챔피언스리그를 나가야 뉴캐슬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거죠. 사실은 이제 챔피언스리그에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을 때도 그 대회를 우승할 수 있는 팀이어야지, 네. 그런 준비가 안 된 채로 나가봤자 결국엔 중간에 탈락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중요한 건 챔피언스리그는 그런 우승의 목표도 있지만 나가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중계권 수익과 스폰서십 수익과 또 챔스를 나가야만 뛰어난 선수들이 오고 싶은 팀이 되거든요. 네. 그거는 왜 생각을 안 할까? 그러게 말이에요. 하지만 토트넘이 이번 시즌을 부진한 성적으로 마무리하고 챔피언스리그에 진출하지 못한다면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팬들은 특히 유럽 최고의 무대로의 복귀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팬들은 챔피언스리그 가길 원해요. 그렇죠. 아니 지금 손흥민 선수도 원할 겁니다. 그럼요. 네. 최근 토트넘의 경기력이 완전히 비참한 것은 아니지만 지난주 뉴캐슬이 0대4로 완파당한 모습은 시즌 마지막 몇 주 동안 토트넘의 체력이 바닥났다는 우려는 충분히 타당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저는 이 많은 팬들은 뉴캐슬에게 0대4로 패한 거 보고 비참해졌다고 생각할 텐데요. 완전히 비참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뉴캐슬전을 떠나서 최근의 경기력을 네. 좀 총체적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지금 정말 좋은 찬사를 받았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허물어져 버리면 이게 이제 결국에는 또 한 번의 실망으로 다가오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다음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무엇보다 당장 그 뉴캐슬, 그렇게 챔스에 나갔다가 올 시즌을 말아먹은 뉴캐슬한테 0대4로 졌기 때문에 더 그게 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말이 맞는 건지 물음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뉴캐슬한테는 그렇게 당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부상병동 뉴캐슬. 사실 저희들이 이제 뭐 승부 예측하면서도 뉴캐슬이 유럽 현지에서도 그렇고 지금 팀이 완전히 좀 망가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팀에게 이제 0대4로 패했다는 건 정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토트넘이 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네. 확실히 지난 몇 주간의 경기 결과는 전체적인 맥락이 달라졌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팀 최고 성적 중 하나였던 에스턴 빌라전 4대0 승리 이후 토트넘은 2승 2패 1무의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그리고 루턴과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홈 경기에서 거둔 승리는 결코 무난하게 거둔 것이 아닙니다. 즉 이제 저희도 이제 에스턴 빌라라는 4위 경쟁팀을 4대0으로 이길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역시 다 생각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경기 이후 이제 물론 2승이 있지만 그 2승 말씀하신 대로 강등권에서 살아남으려고 아둥바둥하는 루턴과 노팅엄을 상대로 진땀승을 거뒀고, 그 나머지 경기들은 실망스러운 참패, 풀럼전 0대3, 뉴캐슬전 0대4 참패가 있었다. 이것은 이제 뭔가 팀이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루턴을 이기기 위해서 후반 손흥민의 승리가 필요했고, 포레스트전에서는 평소 결정력이 좋았던 크리스 우드가 2대1로 앞설 수 있는 기회를 일리아드 밖에서 놓치지 않았다면 결과가 매우 달라졌을 수도 있었죠. 네,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1월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첼시전에서
놀라운 시즌 출발을 방해했던 부상과 출전 정지 위기는 오래전부터 사라졌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최근 거의 완전한 선수단을 꾸려서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선수가 복귀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 첼시전에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날 이후로 모든 것들이 꼬여 있었죠. 하필 그날 이제 로메로 퇴장, 우도기 퇴장, 반더벤 부상, 메디슨 부상. 그러니까 네. 공격과 미들과 수비 라인의 핵심 자원들이 다 이탈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저 그래프를 보시면 시즌 초반에는 토트넘의 기대 득점은 매우 높고 기대 실점은 낮다. 즉 골을 많이 넣을 수 있는 축구, 골을 잘 안 먹는 축구를 하면서 성적을 잘 쌓아가다가 그 경기 이후에 반전됐잖아요. 네. 골을 많이 먹고 골을 못 넣고 이제 이런 상태가 갔던 건데 그때는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변명이 됐어요. 아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다 다치고 다 퇴장당하고 아 이건 감독 잘못 아니지. 네. 그랬는데 지금은 다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첼시전부터 꼬였던 모든 상황들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때의 경기력이 나오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제임스 메디슨은 지난 여름 레스터에서 합류한 이후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올 시즌 동안 토트넘의 기대 득점과 기대 실점을 비교한 그래픽은 메디슨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왔는지 보여줍니다. 메디슨이 부상으로 결장했을 때 토트넘은 더 적은 기회를 창출하고 더 많은 실점을 허용했습니다. 물론 메디슨이 합류한 팀의 성적이 전적으로 이 미드필더 덕분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반더벤도 부상이었고 뭐 우도기 퇴장, 로베로 퇴장도 있지만 이 선수는 좀 빨리 돌아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돌아온 후에도 이렇게 경기력이 살아나지 못한 것은 메디슨의 영향력이다. 즉 메디슨이 있을 때 공 관리가 잘 되니까 공을 소유하는 시간에서 안정적으로 가져가니까 상대의 공격 빈도를 낮출 수가 있었고 또 공을 소유했을 때 메디슨의 패스가 득점 기회를 창출로 연결됐기 때문에 메디슨 하나 없는 것만으로도 공 관리 안 되고 공격을 또 많이 당하게 되고 공격은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됐다. 즉 메디슨의 영향이 컸다.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메디슨이 지금 돌아와서 뛰고 있다. 바로 그런 거예요. 네. 하지만 시즌 후반으로 갈수록 메디슨의 영향력은 약해졌고 경기력도 떨어졌습니다. 상대 팀들은 메디슨을 막는 것이 곧 토트넘을 막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많은 팀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메디슨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000분 이상 출전한 선수 중 메디슨보다 더 자주 파울을 당한 선수는 조던 아유뿐입니다. 메디슨은 자신에 대한 견제에 불만을 품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의 미드필더 라이언 예이츠를 향해 팔을 휘둘렀을 때 불만이 폭발하여 큰 문제가 될 뻔했습니다. 메디슨 선수가 90분당 3.2회 파울을 당하고 있다. 이게 이제 3.4회 조던 아유 다음인데 0.2회 정도 차이니까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메디슨이 경기마다 정말 많은 파울을 상대팀에게 당하고 있다. 즉 네. 파울로 끊기는 상황이 많으면 이게 사실은 축구에 있어서는 좋지 않은 안티풋볼이잖아요. 노골적으로 이제 기술로 못 막으니까 잡아 끌고 때리고 넘어뜨리고 이런 거니까 이러면서 메디슨을 어떻게 보면 이제 속담말로 조져놓으니까 토트넘이 네. 경기를 못하는구나. 네. 메디슨이 없을 때 못했던 것처럼 메디슨이 기능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을 상대 팀들이 이제 시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메디슨이 이제 첼시전 이후에 부상에서 돌아왔는데 메디슨을 향한 상대 팀들의 견제가 심해졌기 때문에 메디슨이 첼시전 이전에 그 맹활약하던 모습과는 좀 다른 폼이 됐다 이거군요. 예. 네, 메디슨의 생산성도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그의 불만은 더 커졌을 것입니다. 토트넘에서 프리미어리그 첫 9경기에서 3골 5도움을 기록했던 그는 최근 13경기에서 고작 1골 2도움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이 수치는 그가 발목 부상에서 너무 빨리 돌아와서 그 여파를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죠. 이게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상대가 집중 공략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의 경기력과 몸 상태도 어떻게 보면 첫 9경기 때보다는 좋지 않다. 어떻게 보면 팀 사정이 급하니까 완전히 안 나왔는데 돌아서 뛰다 보니까 이게 좀 확실한 몸 상태가 아닌 거 아니냐. 뭐 이런 두 가지 측면. 그러니까 몸도 온전치 않고 상대의 견제도 심하다. 그래서 메디슨의 경기 영향력이 발휘되지 못하다 보니까 최근에 토트넘이 전반기 그때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같은 전술이 되는데 메디슨이 작동을 못하고 있다. 그게 경기력 저하의 이유다. 첫 번째 이유라는 것이죠. 네, 기대득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메디슨이 팀에 복귀하는 토트넘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개선되었습니다. 메디슨이 있을 때 수비보다 공격에서 훨씬 더 많은 효과를 발휘하며 기대 득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 이후 6경기 연속 평균 득점 및 실점의 두 선이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즉 지난 6경기 동안 토트넘의 평균 득점 및 실점 수치가 동일하다는 뜻인데요. 즉 득점만큼 많은 기회를 실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시즌 마지막 몇 주 동안 팀의 체력이 고갈되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메디슨이 복귀해서 시즌 초반만큼의 영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메디슨이 왔기 때문에 공격 기회는 전보다 더 잘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말씀드린 대로 몸 상태가 조금 좋지 않고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 공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시즌 초반에 메디슨이 풀핏이었을 때는 메디슨이 기회도 잘 만들고 수비도 안 당하게 경기를 운영했는데 지금은 기회는 만들지만 수비는 잘 안 된다. 즉 수비가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골을 넣어도 골을 먹는 상황이 연출되니까 못 이기고 있다는 거죠. 네. 아니 팀이 지금 UEFA 챔피언스 리그를 뛰는 것도 아니고 지금 컵대회 탈락을 했잖아요. 리그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요? 예, 바로 그 얘기를 이제 뒤에는 하고 네. 있죠. 토트넘은 다른 라이벌 팀들이 겪은 혹독한 일정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유럽 진출에 실패하고 2개의 컵대회에서 단 3경기만 치렀으며 8월에는 풀럼을 상대로 카라바오컵, 1월에는 맨체스터 시티를 상대로 FA컵에서 탈락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테코글루는 1옵션으로 구성한 베스트 11을 선호하고 로테이션을 많이 하지 않아서 다리도 피곤하고 마음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기용한 선수들 중 상당수는 젊고 경험이 부족하며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진출한 선수들입니다. 이번 시즌 그가 가장 많은 출전 시간을 부여한 10명의 선수 중 5명은 잉글랜드 1부 리그에서 첫 풀시즌을 뛰고 있습니다. 굴리에무 비카리오, 데스티니 우도기, 파페사르, 미키 판더벤, 페드로 포로는 건강할 때 토트넘의 주전으로 보장되며 거의 휴식을 취하지 않지만 모두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우도기, 사르, 판더펜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 모두 22세 이하입니다. 이 얘기를 봤을 때는 경기가 많지 않지만 쓰는 선수만 쓰니까 그 선수들은 지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또 그 선수들이 어리니까 이런 지치고 또 어려운 상황, 또 큰 경기에 좀 중요한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노련미가 떨어지고 프리미어리그에 적응기를 갖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일관된 경기력을 내지 못하고 있다. 즉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다면 이 토트넘 팀이 경기 수로만 따지면 덜 힘들었을지라도 시즌 내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최상위권에서의 일관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기는 것이며 젊은 선수들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축구를 경험하고 노출된 만큼 다음 시즌에는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얘기를 보면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 시즌 당장 성적을 내는 게 아니라 다음 시즌에 아주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올 시즌 이제 2보 전질면 1보 후퇴다. 이렇게도 네.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해할 수 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감수한 거다. 이 선수들이 어리고 경험이 없지만 경험은 경기를 뛰어서 하는 거니까 지치고 하더라도 이번 시즌엔 이 선수들 쭉 쓴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다.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다만 그래도 이제 정말 이겨야 하는 경기들은 조금 이제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 네. 포로와 우도기는 지난주 이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의 패배에서 뉴캐슬의 골로 이어진 특유의 실수를 범했는데 이는 피로감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토트넘 선수들이 최근 들어 그라운드를 덜 밟는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많이 달렸다고 해서 반드시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기 때문에 선수들의 활동거리를 너무 많이 읽는 것은 잘못된 방법이지만 최근 5경기 평균 활동거리가 감소 추세에 있으며 현재 시즌의 다른 어느 단계보다 낮은 지점에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리가 길어 보이고 어리석은 실수를 저지르는 선수들의 모습은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즉 선수들이 지쳤다. 이 그래프가 네. 바로 올 시즌 토트넘 선수들의 경기당 활동 거리, 그러니까 얼마나 뛰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저 이제 많은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던 첼시전 그때 뚝 떨어졌던 것, 그때 한번 떨어진 것에 이어서 최근에는 이 선수들이 다 돌아왔는데도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 네. 못 뛰고 있다. 선수들이 지쳤다. 지치니까 라인 높이고 전방 압박하면서 상대 지역을 지배하고 역동적으로 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방식이 지금 결과물로 효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볼을 가진 상대 선수를 향해 움직이는 선수의 움직임인 압박의 5경기 평균 수치도 올 시즌 들어 최저 수준으로 압박의 강도도 낮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뉴캐슬전 보면은 선수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좀 많이 지쳐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군요. 예, 비수마가 앞에 가서 압박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뭐 비수마는 그렇게 지칠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긴 하지만 네. 어찌됐든 전반적으로 압박의 타이밍과 밀도와 속도가 떨어졌다. 빈도도 떨어졌다는 거죠. 네, 토트넘이 메디슨이 부상을 당한 시점 그리고 해가 바뀔 무렵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 기간이죠. 해가 바뀔 무렵에 압박 수치에서 정점을 찍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며 이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창조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다른 선수들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꼈음을 암시합니다. 즉 이제 메디슨이 없을 때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공 관리가 잘 안 되는 상황이 많다 보니까 공을 네. 좀 내주고 그걸 빼앗아 오기 위해 압박을 더 많이 해야 했다. 시즌 중반
가장 날씨도 춥고 경기도 많은 그 겨울 기간에 토트넘이 하필이면 메디슨도 없었고 손흥민 선수도 없다 보니까 조금 많이 뛰는 경기를 해서 그 피로가 지금까지 누적돼가지고 선수들이 굉장히 지쳤다. 이런 네.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이러한 활동 속도가 필요하지만 선수들이 긴 시즌을 끝내고 있을 때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토트넘은 최근 너무 개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상대에게 좋은 기회를 너무 많이 허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지쳐 있는데 또 전방 압박이 안 되고 볼을 뺏기면 선수들의 체력은 더 고갈되겠죠. 예. 자, 올 시즌 토트넘은 53.9골을 실점했는데 이보다 더 나쁜 기록을 가진 팀은 8개 팀에 불과하며 비카리오는 토트넘 골문에서 몇 번이고 구출에 나서야 했습니다. 유효 슈팅당 기대 득점 모델에 따른 기대 선방 횟수에 따르면 이탈리아 출신 골키퍼 비카리오는 5.3골을 막아냈는데 이는 프리미어리그 전체 골키퍼 중 세 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최근 세트피스에서 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 13.8보다 세트피스 기대 실점이 높은 팀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14.8, 번리 14.3뿐입니다. 그리고 시즌 후반기에는 상대가 비카리오의 약점을 발견하고 대드볼 상황에서 그를 최대한 압박하려고 하는 등 세트 플레이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 11경기에서 상대에게 세트피스 기대 득점 0.5골 이상을 허용했으며 그중 4경기는 풀럼점 1.1골을 포함해 최근 5경기에서 나왔습니다. 몇 주 전에는 에버턴과의 경기에서 션 다이치 감독의 팀에게 세트피스에서만 2.1 기대골을 허용하며 리드를 내줬습니다. 경험 부족을 암시하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카리오와 센터백 판더펜,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자신감을 키우고 세트피스 상황에서 압박에 더 잘 대처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팀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근에 토트넘의 문제는 어리고 젊고 리그에 처음 온 선수들로 구성된 배후 수비 라인이 상대의 세트피스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많이 지적되는 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세트피스에서 공격이든 수비든 좀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최근 토트넘의 문제 중 하나다라고 짚은 것입니다.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 정말 특별한 출발을 한 후 많은 팬들이 시즌에 대한 기대치를 조정했습니다. 타이틀 도전이 현실적인 가능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토트넘은 매우 새로운 플레이 스타일과 새로운 팀으로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미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거둔 토트넘의 성공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4월 28일 일요일에 열리는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널을 시작으로 우승에 도전하는 세 팀과 모두 맞붙어야 하는 매우 어려운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마지막 경기에서 몇 가지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챔피언스리그 출전권이 없더라도 포스테코글루는 자신이 추구하는 경기장 내에서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게 말이에요. 애널리스트가 좀 걱정되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응원하면서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지한다. 당장 눈앞에 챔스 진출이라는 그 결과주의 축구에 매몰되지 말고 하던 대로 열심히 팀을 만드시라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얘기 뭐냐면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역습 축구 해라, 완전 바꿔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도 상대에 대응한 축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바로 다음 경기까지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네. 토트넘 허스퍼의 다음 경기는 4월 28일 일요일 밤 10시에 아스널과 홈 경기입니다. 이번 주말에는 경기 없이 휴식을 취하는 상황인데요. 반면 아스널은 바이에른 뮌헨과 챔피언스리그 8강 2차전 탈락 이후로 21일 일요일 새벽 울버햄튼전 그리고 4월 24일 수요일 새벽에는 첼시전을 치르고 나서 토트넘 원정에 나섭니다. 토트넘이 2주간 아스널전만 준비할 수 있는 가운데 아스널은 4경기나 치르고 토트넘을 상대하는 건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반드시 결과를 내야겠죠. 예, 지금 저는 이 생각이에요. 플레이 A만 또 2주 동안 주구장창 하던 것만 하는 게 네. 아니라 세트피스 훈련도 좀 하고 수비 조정도 하고 아스널도 좀 분석을 해가지고 제발 그러니까 이 아스날전은 또 북런던 더비잖아. 그리고 그렇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스널이 4경기 치는 동안 한 경기도 안 했는데 네. 붙었는데 내 방식대로 했으니까 못 이겨도 괜찮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솔직히 제가 그 뒤 경기까지 이야기했어요. 아스날전 이후에 첼시전, 리버풀전, 번리전, 맨시전 연달아 이어지니까 최소한 아스날전은 이기고 가자. 이겨야 된다. 비기는 것도 안 된다. 비기는 네. 것도 이거 홈이고 그렇습니다. 아스날은 엄청 빡셌잖아요. 네. 이거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든지 이겨야 된다. 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아스널이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게 졌잖아요. 챔피언스리그 탈락을 했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또 일정이 굉장히 바쁘단 말이에요. 그쵸.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인데 토트넘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준비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경기 다 볼 수 있어요. 아스날이 네. 지면 어떻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못 이기면 변명이 안 돼요. 우리가 추구한 축구 했으니까 괜찮아.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포스테코글루 이 경기만큼 아스날전은 결과로 평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스널전은 이기고 가야 됩니다. 진짜 이거 이기라는 겁니다. 예. 네.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자신을 향한 의심을 지울 수 있을지 그러길 바라는데요. 황희찬 선수의 출전이 유력한 울브스와 아스널의 경기는 또 어떻게 펼쳐질지도 궁금합니다. 한준TV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최신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